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이버 윤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 목표로 사이버 범죄를 알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이버 범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성과 익명성인데요. 비대면성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익명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피해자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컴퓨터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요. 또한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 개인은 적은 피해를 당할진 몰라도 그 숫자가 1000만 명, 2000만 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어떤 사람의 금액을 10원만 빼냈다고 합시다. 그 한 사람은 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겠지만 은행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4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은 4억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들 개인은 작을지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이버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이렇게 크게 위쪽에 5개로 나누어지고, 그 하위 분류로 사이버 사기에서는 피싱, 스미싱이 있고, 악성 프로그램에는 디도스, 파밍, 랜섬웨어가 존재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 남을 비방하는 말을 올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을 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쳐서 스토킹을 하게 되는데,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고 또한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들도 사이버 범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이버 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이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사람을 그냥 쫓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사기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자신인 것 마냥 행동을 하는 것이 사이버 사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사기가 점점 더 발전이 되어 피싱과 스미싱이 이루어지는데요. 요거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기에서 좀 더 전문성과 기술이 더해지면 이제 해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킹은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이 형태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뿌려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에는 디도스, 파밍,
랜섬웨어가 있고요. 이 디도스, 파밍, 랜섬웨어도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싱 앤 스미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낚시를 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이 그 미끼를 물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피싱과 스미싱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이고, 스미싱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 웹 발신이라고 해서 CJ 통운이라는 택배 업체가 있습니다. 이 택배 업체를 사칭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앱이 뜨는데, 대한통운과 CJ통운과 똑같은 모양의 앱이지만 이 앱은 CJ통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범죄자 집단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올린다면 그것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미싱의 정의를 한번 보면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빼내가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나, 또한 사용자를 유도해서 소액 결제를 하게 만드는 사기 행위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스는 많은 수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감염된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아마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와 관련된 사례는 바로 이 위메프 대란입니다. 예전에 위메프에서 에어팟을 19만 8천원에 팔던 것을 9만 9천원에 반값에 파는 특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이 특가 이벤트를 하니까 너무나 싸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글을 한번 보면 에어팟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시간 이상이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구매에 불편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UMF 관계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서버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다운되면 반값 에어팟 외에도 다른 구매 페이지마저 막혀버리기 때문에 UMF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UMF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반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다른 구매 페이지마저 막혀버리기 때문에 UMF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디도스입니다. 다시 한번 디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를 많은 컴퓨터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실행된 컴퓨터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해커가 PC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모든 PC들이 한꺼번에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메프에서 본 것처럼 그 서버는 과부하를 일으켜 다운이 돼버려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디도스라고 하고, 이렇게 디도스에 감염된 컴퓨터들을 다른 말로 좀비 컴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파밍입니다. 파밍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게임에서 일컫는 파밍의 뜻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올리거나 아이템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이버 범죄에서 일컫는 파밍의 뜻은 해커가 자신의 악성 코드를 여러 군데에 씨앗처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게 돼서 그 컴퓨터를 장악하게 되면 그 장악한 컴퓨터에서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했을 때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 가짜 사이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며 그것들을 몰래 빼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팅 시스템을 감염시켜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스미싱과 마찬가지로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냅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 파일이 암호화가 걸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컴퓨터를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부에 중요한 파일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포맷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앞에서 사이버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침입해서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관점에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방화벽을 활성화 시켜 놓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성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방화벽이 있다고 해서 해커가 침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화벽이 있음으로 해서 대다수의 해커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예절인 네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존중의 원칙으로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언제나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전부 입력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나 전자우편에 절대로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으로 사이버 윤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공지하면 다음 시간에는 1단원으로 돌아가서 정보사회를 배우겠습니다.